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 기억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동화. 자유로운 영혼의 피터팬이 부럽기도 했었고 동화로 인해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땐 참 재밌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동화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력을 한 스푼 넣어 여러분이 원하는 주인공으로 혹은 원하는 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 만약에 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험 기간 전 마지막 만약에 극장 시간인데요. 시간이 흘러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게 믿기진 않지만 바닥난 제 체력을 생각하면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지치고 힘든 상황이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위로가 되어주었던 어떤 동화가 생각나곤 하죠. 가장 좋아하던 동화기도 해서 예쁜 사파가 그려진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와 집에 이 책만 6권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동화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1909년 호지슨 버넷이 쓴 고전 동화로 주인공은 3명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각각은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서로 보듬어주며 커가는 성장물이죠. 이 정도면 감이 오셨을까요?
오늘의 만약의 극장은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메리, 병약하고 이기적인 콜린, 자연을 사랑하는 디콘, 새 소녀 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비밀의 화원입니다. 주인공 메리는 부모님을 콜레라로 잃고 돌봐줄 사람이 없자 영국 고모부네 댁에 가게 됩니다. 고모부네 댁은 메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삭막했어요. 메리를 부두로 데리러 온 건 집안일을 돌보는 메들록이었고, 메들록은 메리를 보자마자 네 어머니는 정말 예뻤는데 넌 어머니를 별로 닮지 않았구나. 그만 가자. 고 비아냥대죠. 그리고 가는 길에 메리에게 고모부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고, 메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곳은 음울하고 넓은 황무지 끝에 있는 집이야. 방이 100개도 넘지만 대부분 잠겨있지. 커다란 정원도 있어. 라고 설명해줬어요. 집에 도착한 메리는 집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메들록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기에 일단 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밖에 나갔다가 정원사 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화원이 궁금해진 메리는 벤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화원으로 가는 문은 어디 있어요? 벤은 흠칫 놀라며 화원으로 들어가는 문 따윈 없다. 그 화원은 10년간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 주인님이 영원히 닫아버리셨으니까. 그러니 그곳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메리는 포기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셔도 제가 찾을 거예요. 라고 벤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둘이 대화하던 중 옆에서 어느 새가 짹짹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는 무슨 새지? 메리가 말하자 벤이 물새라고 대답해줬죠. 메리는 물새를 신기해하며 금세 물새와 친구가 되었어요. 물새와 놀던 메리는 날이 어두워져 집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방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 멀리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메리는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하녀 마사를 불렀습니다. 마사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마사는 저도 글쎄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요, 아가씨. 라며 시선을 회피했어요. 메리는 마사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 밖으로 나간 메리는 어제 그 울새를 발견하고 울새와 놀던 중 울새가 앉아있는 바닥을 보니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화원의 열쇠였죠. 메리는 울새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키가 들어가는 화원의 문도 알고 있니? 그러자 울새는 어느 담벼락 위에 앉았고 담벼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곳엔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열쇠 구멍을 발견해 너무도 기쁜 메리는 화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화원은 생각보다 낡고 황폐했죠. 하지만 화원을 둘러보던 메리는 이 화원은 죽은 게 아니야. 새싹들도 있고 조금만 가꿔주면
다시 멀쩡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내일 다른 도구들을 챙겨와 화원을 가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메리는 마사에게 작은 삽과 씨앗들을 마련해 줄 수 있냐고 물었고, 마사는 자연을 돌볼 줄 아는 자신의 동생 디콘을 소개해줬죠. 비가 오네. 넌 뭐 하고 있을까? 그 꿈결 같은 얼굴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을까? 늦도록 비가 계속 내리면 나 우산을 놓고 왔어 말하면 내게 와줄 것 같아. Rain, rain. 우산 속에 너와 발을 맞춰 걷는다면 참지 못할 것 같은 rain, rain. 오늘만은 Please keep raining,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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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rain. 하루 종일 비가 계속 내리네. 오늘 너를 만난다면 진흙을 밟아도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날 데리러 온다면 크지 않은 우산으로 꼭 하나만 가져오면 좋겠어. Rain, rain. 우산 속에 너와 발을 맞춰 걷는다면 참지 못할 것 같은 rain, rain. 오늘만은 Please keep rain. 다음날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오기 시작했고, 화원에 간 메리와 디콘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비 덕분에 새싹들이 푸릇푸릇해졌고, 디콘이 씨앗을 심자 씨앗들도 금방 싹트기 시작했죠. 화원을 되살렸다고 생각한 메리와 디콘은 너무도 뿌듯함과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가지 신경 쓰였던 걸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죠. 메리는 방으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예전과 같이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고, 울음소리를 따라보니 어떤 한 소년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메리는 물었어요. 너는 왜 여기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콜린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병에 걸렸어. 이제 곧 죽고 말 거야. 메리는 콜린의 말을 믿지 않았고, 콜린에게 아니, 너는 병에 걸린 게 아니야. 그저 바깥 세상에 나가지 못해 우울한 것뿐이야. 나와 함께 바깥으로 가자. 고 말했습니다. 콜린은 메리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메리에게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설득하다 지친 메리는 화원이 콜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콜린을 화원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결심했죠. 휠체어를 끌고 거실에 도달했을 무렵 메들록이 메리를 막았어요. 콜린 도련님은 바깥에 나가실 수 없어요. 주인님이 알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메리는 신경 쓰지 않고 콜린은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해 아픈 거예요. 저는 콜린을 데리고 나가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콜린을 데리고 화원에 도착했을 무렵 콜린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믿을 수 없었죠. 그저 말만 들었던 화원이 자신의 눈앞에 있을 뿐더러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친구들도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콜린은 매일 메리와 디콘을 만나 놀았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져 갔습니다. 건강해진 콜린은 어느 날 화원에서 메리, 디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메리? 디콘? 어디 있는 거야? 콜린은 계속해서 화원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녔고 그러다가 자신을 찾아 나온 아버지 크레이븐과 마주쳤죠. 크레이븐은 콜린이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크레이븐은 콜린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좋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콜린과 메리, 디콘의 이야기가 좀 더 나왔다면, 그래서 더 꽉 찬 해피엔딩이 그려졌다면 어땠을까요? 크레이븐은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믿을 수 없어 메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거니? 메리는 크레이븐에게 콜린은 병에 걸린 게 아니었고 걷지 못하는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저 콜린은 외로웠을 뿐이고 주변에 도와줄 친구나 가족이 부재했던 것 뿐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크레이븐은 그제서야 자신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자식에게 무관심했는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애먼 곳에 표출하고 있었는지 후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콜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콜린, 미안하다. 내가 내 슬픔에만 너무 치중하고 너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한 것 같구나. 앞으로 너의 옆에서 좋은 아비가 되도록 노력하마. 그리고 이렇게 너를 만들어준 메리와 디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그렇게 크레이븐은 자신의 잘못과 지난날을 반성했고 화원을 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가꿔 콜린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죠. 콜린 또한 메리와 디콘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건 미칠 듯
않을까 또 한 발짝 물러서 너는 그 애를 좋아하니까 난 정말 바보야. 나도 잘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널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두근두근 떨림 내 마음이 안 돼. 웃는 내 모습이 예쁘다 했잖아. 그렇게 내 맘을 흔들고 갔잖아. 이해가 잘 안 돼. 묻고만 싶어져. 난 정말 아닌지 왜 난 아닌 건지.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너도 그 애가 좋은 거겠지. 이 바보야. 힘들다 말하면 고개를 떨구는 너. 그 맘을 너무 잘 알기에 아닌 척 너를 위로해도 마음이 잘 안 돼. 내 마음이 안 돼. 우는 네 모습에 더 내 마음이 아파. 그렇게 내 맘을 아프게. 오늘의 만약의 극장은 평소와는 달리 줄거리가 굉장히 길고 마지막 만약의 부분이 짧았는데요. 비밀의 화원은 성장물인 만큼 중간중간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서사적이죠. 하지만 항상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이 해피엔딩이긴 한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 콜린 가족의 이야기와 콜린의 감정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오늘의 만약의 극장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의 소중함과 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비밀의 화원을 통해 느낀 것 같네요. 학우분들도 시간이 되면 제가 오늘 들려드린 꽉 찬 해피엔딩과 기존의 엔딩 중 뭐가 더 좋은지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신승원, 진행의 박의진이었습니다.